인생에서 친구가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아도 실제로는 친구 때문에 큰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절친한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남보다도 못한 원수가 되는 경우가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한 50대 남성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일처럼 발벗고 나서고 함께 있으면 마냥 행복한 친구, 그런 거 다 허상입니다. 저는 나이 먹을수록 좋은 친구가 없다는 것을 코로나 시절에 거리두기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만났던 친구, 모임을 통해서 만났던 친구, 처음에는 잘 통해서 평생 친구로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줬는데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삐치고, 내가 경사가 생기면 질투하고, 내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만날 때마다 돈 자랑, 자식 자랑, 심지어 내 뒤에서 모임 사람들한테 없는 욕도 지어서 했습니다. 인생은 어차피 혼자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상처만 주고 이제는 연락 안 합니다. 혼자서도 즐길 거리가 너무 많고, 혼자 하는 여행도 즐겁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고갈되는 에너지가 혼자 있으면 채워짐을 느낍니다. 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 혼자가 더 좋을 뿐입니다. 세상 참 내 마음 같지 않아요. 어릴 적부터 죽고 못 살던 친구라도 벌이가 차이가 나고, 결혼해서 애가 생기고 가정 상황이 달라지면 친구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친구한테 너무 바라지 말고, 너무 주지도 말고 그냥 적당한 선을 긋고 지내세요. 영원한 친구는 없어요. 다 스쳐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인생에서 좋은 친구를 만나는 일은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만큼이나 힘든 일입니다. 또한 나이를 먹어갈수록 진정한 친구란 드라마나 영화 같은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끼시고 계실 겁니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내 일처럼 발벗고 나서주고,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질투하지 않고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진정한 친구가 과연 존재할까요? 어릴 적 친구들은 만나봐야 맨날 하는 대화가 옛날 이야기의 자기 자랑이나 남 욕하고 뒷담화하기에 불과해서 만날 때마다 얼굴이 찌푸려지고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일부 친구들은 대부분 자기가 필요하고 이용 가치가 있으니까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조사를 위해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분들도 있고, 친구 많은 걸 자랑하기 위해서 친구를 많이 만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다 부질없는 행동입니다. 특히나 내가 힘들 때 친구가 도와줄 거라는 기대는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친구 없이 혼자서 지내라는 말의 의미가 멀쩡히 잘 지내고 있던 친구들마저도 끊어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있을 때도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어야 나아가 친구랑 지낼 때에도 행복하게 잘 보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 들어 친구가 없어도 폼나고 행복하게 보내는 3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 들어 친구가 없어도 폼나고 행복하게 보내는 첫 번째 방법, 자신의 현대 나이에 맞게 건강 관리를 해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이는 현대의 기준에 맞는 나이가 아니라고 합니다. 현대 나이란 의료기술의 발달로 날로 늘어가는 평균 수명과 젊고 건강하게 살아가려는 생활 습관이 더해져서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반영된 신체 나이를 말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둘러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어디 요즘 60대를 20년 전의 옛날 60대랑 같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나이는 진짜 나이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자신의 현대 나이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본인의 만 나이에 0.8을 곱하면 자신의 현대 나이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만 나이가 70이라면 70에 0.8을 곱하면 56세입니다. 그럼 50세는 40세, 60세는 48세, 70세는 56세, 80세는 64세, 90세는 72세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나이가 적게는 10살, 많게는 18살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옛날 노인들처럼 행동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현대 나이에 맞게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게 생활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의사,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해온 말이 있습니다. 운동을 위해 시간을 내지 않으면 병 때문에 시간을 내야 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처럼 나이 들수록 건강하게 생활함에 있어 최고인 것으로 운동을 강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정의원 교수님은 매일 1시간씩 걷기 운동보다 전신의 근력을 기를 수 있는 근력 운동이 노년에 더 도움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년에는 혼자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어야 하고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생활 근력을 기를 수 있는 전신 근력 강화를 강조하셨는데요. 자신의 몸 상태를 체크하지 않고 매일 1시간씩 걷는 운동은 오히려 허리와 무릎을 더 아프게 하고 근육이 빠지는 등 되려 몸에 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과 이동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생활 속에 자연스러운 이동의 움직임을 최대한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엘리베이터 타는 것이 생활화된 분들이시라면 굳이 엘리베이터를 타려 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또 버스를 타야 하는 분들이시라면 일찍 나와서 한 정거장은 걸어서 이동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이동의 움직임을 늘려 차차 전신 근력을 키워가는 방식입니다. 추가로 근력을 더 늘려보고 싶으신 분들은 헬스장에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헬스장에는 허리, 가슴, 허벅지 등 다양한 부위를 운동할 수 있는 근력 운동 기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께서 헬스장은 젊은 사람들이 가서 하는 거다 생각하고 헬스장 문턱을 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헬스장에 가보시면 연령대가 50, 60, 70대 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어려워하고 겁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운동을 하기에 앞서 자신의 몸 상태를 파악하고 바른 자세로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운동을 하실 때 다른 건 다 까먹어도 이 점은 꼭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점검받고 싶으신 분들은 사시는 지역의 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하여 건강운동관리사나 물리치료사 또는 생활체육지도사 같은 운동 전문가 분들에게 본인의 몸 상태를 점검받고 지금 상태에서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운동이 무엇인지를 꼭 한번 조언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바른 자세로 운동을 하려면 헬스 트레이너와 함께 운동하는 것이 제일 정석이지만 비용적인 부분에서 많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유튜브에서 의사나 운동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운동 영상을 보고 따라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요즘은 유튜브에 좋은 운동 영상을 올려주는 건강 채널이 많습니다. 집에서도 손 쉽게 할 수 있는 근력 운동 영상을 찾아보고 바른 자세로 따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원경 작가님의 근육이 연금보다 강하다라는 책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오늘부터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근력 운동을 찾아서 해보세요. 꾸준히 매일 30분씩만 해주신다면 20년 뒤에는 연금보다 중요한 전신 근력을 가지시게 될 겁니다. 인생에서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신의 현대 나이에 맞게 건강을 챙기신다면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나이 들어 친구가 없어도 폼나고 행복하게 보내는 두 번째 방법, 자신의 성향에 맞는 취미를 찾으세요. 서울대학교 내과 이은봉 교수님께서는 나이가 들면 외로움, 사회적 고립 증상이 심해지면서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도 늘어난다. 정신질환은 각종 신체 질환과 사망률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노인에게 정신질환 예방은 필수적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3년 9월 저명한 의학학술지 네이처 메디신에서 노인의 취미 활동과 정신질환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는 전 세계 16개 국가 65세 이상 노인 93,263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연구 대상자들의 취미 활동 여부를 먼저 조사한 후 4년에서 8년을 추적 관찰하면서 정신질환 증상 발생을 조사했습니다.
16개 국가의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취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우울 증상이 약 10% 낮게 나왔다고 합니다. 또한 건강한 느낌, 행복감, 삶에 대한 만족도도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나라별로 비교해 보아도 취미 활동 인구가 많을수록 기대 여명도 길었고 국가 행복 지수가 높게 나왔습니다. 이처럼 취미 활동은 상상력과 창조적 사고를 단련시킬 뿐만 아니라 인지 기능이나 감각 기능을 자극합니다. 취미 활동에서 생기는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고 해결하면서 자신감을 회복시키기 때문에 우울 증상을 예방해주고 삶에 대한 자기 만족도를 올립니다. 주변의 다양한 취미 활동을 즐기시고 계시는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60대 중반입니다. 성격 자체가 내성적이고 바깥 활동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집에서 바둑 두고 혼자 산책 갔다 온 뒤 목욕하기. 이렇게만 해도 하루가 금방 지나가요. 주변에서 하도 나이 들수록 친구들을 만나야 된다고 해서 억지로 모임도 나갔습니다. 하지만 유대관계 맺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 맞지 않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친구 없다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60대가 되니 나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책도 보고 유튜브 보면서 옷도 만들고 반찬도 만들고 가끔은 혼자 멍 때리기와 매일 걷기 운동을 합니다. 혼자가 얼마나 좋은지. 진정한 나를 만나는 게 너무 좋아요. 지금은 혼자가 더 좋답니다. 친구 모임 하다가 기분 상한 일이 있어서 그 모임에서 빠져나와 혼자 지내고 있는데 너무 좋으네요. 약간의 여유 있는 쓸돈과 건강만 하면 인간들한테 휘둘리지 않고 가고 싶은 데 다니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도 다니고 덕질도 하며 취미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니 하루가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친구 필요 없더라고요. 75세 할머니입니다. 지금이 제 인생의 황금기라 목이 터져라 노래도 부르고 그림도 그립니다. 지하철 여행도 하고 새로운 도시도 가보고 만난 것도 먹고 혼자라서 너무 행복하네요. 이처럼 자신에게 맞는 취미를 찾아서 즐겁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산책, 요가 스포츠, 댄스 같은 신체 활동, 미술, 음악, 독서와 같은 문화적 활동, 자원봉사와 같은 사회 활동 등 다양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물론 혼자서 취미 생활을 즐기셔도 충분히 좋지만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를 가지는 것 또한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혹 새로운 취미를 배울 때 대충 배울 거면 시작조차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일단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고 경험을 해봐야 자신에게 맞는 취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취미라도 상관없으니 자신에게 꼭 맞는 취미를 찾아서 꾸준히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나이 들어 친구가 없어도 폼나고 행복하게 보내는 세 번째 방법, 나 자신의 가치를 바로 알기입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 얼마나 나 자신을 생각하세요? 나이를 먹을수록 자신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보통 나이 드신 어르신들께 어르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제 늙었으니 아무 쓸모도 없지 않을까요? 저는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까지 그냥 남들처럼 가족들에게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라고 대부분 말씀하십니다. 부모는 희생에 살아있는 화신이며 항상 자녀의 필요를 자신의 것보다 우선시한다. 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일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사회에서 직장에서 역할을 충실히 하며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부모의 역할, 자식의 역할을 해내느라 참으로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 자신을 위하는 선택은 포기하고 희생해왔습니다. 자신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 어떤 것을 잘할 수 있고 어떤 것을 잘 못하는지 생각해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저마다 잘하는 것이 한 가지씩은 있습니다.
나 자신의 가치를 알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자신이 잘하는 것을 찾아서 스스로에게 칭찬을 해주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시는 분, 정리정돈을 깔끔하게 잘 하시는 분, 반찬을 기가 막히게 만드시는 분, 운전을 안전하게 잘 하시는 분,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루시는 분, 핸드폰으로 사진을 멋지게 찍으시는 분, 찾아보면 끝도 없습니다. 또한 몸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고 동네 산책을 하며 사색 즐기기를 좋아하신다면 건강을 챙기고 몸과 마음을 돌보는데 능하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자신이 잘하는 것을 찾다 보면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습니다. 절대로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부정하거나 소홀히 여기지 말 것을 당부드립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면 일어나지 마시고 눈을 감고 그대로 누운 채로 나는 세상에 유일무이한 가장 소중한 존재다라고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지금부터 나는 온전히 나를 위해 살 거야. 난 몸과 마음이 건강해. 난 지금이 정말 행복해. 내 인생의 전성기는 오늘부터 시작이다라고 매일 아침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마음가짐을 긍정적으로 먹은 뒤 기분 좋게 아침을 시작하면 하루 종일 기분 좋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분 좋게 잘 지내다가도 불쑥불쑥 나의 좋은 에너지를 갉아먹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 자리에서 얼른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부터 남편 욕을 하는 이웃을 만난다면 급한 일이 있다며 얼른 자리를 떠나세요. 아침 출근하자마자 뒷담화를 하는 직장 동료가 있다면 잠깐 화장실을 가는 척 자리를 피해버리세요. 아침부터 전화로 듣기 싫은 자랑을 늘어놓는 지인의 전화를 받았다면 지금 집에 손님이 왔다고 말하고 바로 끊어버리세요. 좋은 사람과의 만남은 좋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지만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만남은 되려 나의 좋은 에너지를 빼앗아갑니다. 그 시간에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여 나 자신을 가꿔보세요. 16살이든 60살이든 모든 사람들의 심장 어딘가에는 호기심과 하늘의 별에 대한 탄성과 반항심과 어린 아이의 마음이 들어있다. 마음은 늙지 않는다. 사람들은 피부에 주름이 생길 때가 아니라 희망 혹은 꿈에 주름이 생길 때 노화가 찾아왔다고 말한다. 정말로 인간은 오래 살아서가 아니라 꿈과 이상향을 가꾸지 않을 때 노인이 된다. 그러니 혼자 있는 시간을 나만의 시간으로 여기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로 채워보세요. 자신의 가치와 장점에 대해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렇게 하면 더욱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노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나이 들어 친구가 없어도 폼나고 행복하게 보내는 3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친구가 없어도 행복하게 지내는 첫 번째 방법은 자신의 현대 나이에 맞게 건강하게 생활하기입니다. 친구가 없어도 행복하게 지내는 두 번째 방법은 자신의 성향에 맞는 취미를 가지기입니다. 친구가 없어도 행복하게 지내는 세 번째 방법은 내 자신의 가치를 바로 알기입니다. 이 3가지를 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이 된다는 것은 늙고 노쇠해서가 아니라 꿈과 이상향을 가꾸지 않아서 노인이 된다고 합니다. 삶은 배움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경험을 쌓으며 하루하루 성장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아주 특별하고 어떤 경우에도 중요하며 단 하나뿐인 나입니다. 또한 노년은 나를 위해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임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노년이 되었다고 성장을 멈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의 소중함을 깨닫고 자신의 가치를 바로 알고 성장해 나가시는 노년이 되시기를 지혜로우니 항상 여러분의 곁에서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